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스탑해서 질문을 하고. 자, 우리는 방금 주사위를 굴리든지 아까 그 합격자 같은 거를 보면 5,000명에 대한 성적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봤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5,000명 중에서 뭐 합격 평균이 700점 정도고 그 다음에 0.7, 0.077% 상위 7%가 되려면 합격자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5,000명의 성적을 다 알아서 걔들의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자를 찾아내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보자. 근데 그 벗어나는 거는 여기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고, 전반부는 역시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 대한 관계를 공부를 하고, 반쯤은 전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5,000명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보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 이걸 공부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주로 예를 드는 게 뭐 건전지 같은 거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진영이가 건전지 회사 사장이야.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 그런데 포장지에다가 이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얼마예요? 라고 적고 싶어.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으래.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다 측정을 해야지 평균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잖아. 그럼 100개를 측정했더니 10시간이야. 표준 편차는 1시간이고. 그래서 포장지에 적었어. 평균 수명은 10시간이고요. 표준 편차는 1시간이에요. 100개를 다 측정했어. 뭘 팔 건데? 팔 게 없잖아. 생산된 거 다 측정해야지 평균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하지? 조금만이지. 그럼 그 조금만 10개만 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라 했으니까 10개를 측정을 했어. 그럼 그걸 갖고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죠. 없지. 그럼 대충 평균이에요 라고 말하지. 대충 10개 정도 해갖고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이거입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잖아. 그 부분 공부를 하겠다는 소리야. 전체를 계산할 수 없거나 계산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내가 10개만 측정을 해봤지만 100개는 대충 이 정도일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을 할 거야. 그럼 그 말을 하려 그러면 전체 100개와 그 중에서 10개의 관계를 알아야지 거꾸로 10개만 측정해서 100개에 대한 추정치를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의 제목이 통계적인 추정이에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겠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를 가지고 일부를 보는 연습을 해야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 전체를 여기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니까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표본은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 통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는 모집단이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가 표본이야. 건전지로 치면 100개는 모집단인 거고 그 중에서 10개는 표본이라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그 100개를 네가 건전지 사장인데 실수로 다 조사를 해버렸어. 망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전수조사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한번 망하는 회사에서 다 조사하니까 망하는구나. 10개만 조사해서 대충 평균이 10시간이에요 라고 해야지 하면 10개만 조사하겠다가 표본조사고 그 10개를 고른 게 표본의 크기다. 여기까지는 뭐 말만 읽어봐도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추출은 표본을 10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임의 추출 각 대상에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랜덤하게 뽑겠다. 임의 추출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하고 되돌려 놓고 하는 걸 복원 추출. 우리 그 공건내는 것도 했었잖아. 복원은 문화재 복원하고 생각해 보면 똑같아.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원위치를 시킨다가 복원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진영이도 나도 여기 사대부고 앞에 가서 애들한테 성적을 물어봐. 전교생 성적을 다 알면 그거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고 그 중에서 우리가 10명만 성적을 물어보자. 그럴 때 진영이가 10명을 물어봤어. 근데 걔들을 빼버리고 걔들은 어디다 가다 놓고 남은 전교생 중에서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는 비보건 추출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진영이 저기 앞에서 물어보고 난 뒤에서 물어봐. 애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네가 물어본 애들한테 내가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여기서는 보건 추출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보건 추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 왜냐하면 비보건 추출을 해버리면 네가 500명의 전교생인데 네가 10명 물어봐 버리면 나는 이제 분모가 490으로 바뀌어 버리는 계산이 굉장히 좀 꼬이겠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보건 추출을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건전지 수명 같은 경우는 보건 추출이 또 불가능하잖아. 100개 중에서 나도 궁금하고 니도 궁금해. 네가 10개 뽑아서 평균 수명을 재버리면 그 건전지는 이제 버려야 돼. 그냥 그럼 버릴 거야. 그럼 나는 90개 중에 할 거라고. 그럴 때 그 개수만큼 차이 나는 걸 내가 비보건이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너무 복잡한 거라. 그러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비보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보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겠다는 소리야. 실제로 건전지가 뭐 100개 생각 안 하겠냐, 몇만 개 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뭐 해봐야 한 100개 정도 테스트하면 내가 또 다른 거 100개를 한다 한들 그 굳이 비보건으로 따져가지고 몇만 개 중에서 100개 빼고 따로 계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보건으로 보자 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비보건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통계에서는 없어. 비보건으로 하면 그것은 개수가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그 주머니에서 AB 주머니에서 검은 공, 흰 공 꺼내요. 거기 말고는 비보건이 통계에서는 나오지는 않아.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전수 표본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러면 학교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저기 뭐 요 앞에 4대 보고 있으니까 4대에서 전교생의 평균을 전부 다 안다면 말 수도 있겠지. 그럼 그거는 모 평균이라고 부르자. 왜 원래 그냥 평균이 얼마야 라면 그거는 모 평균인데 뭐를 왜 달아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애 10명 붙자고 성적 물어볼 거 아니야. 그 10명에 대한 평균도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근데 그 10명은 우리가 표본으로 샘플을 추출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평균은 표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전교생은 그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건전지를 예로 들 때 10개 가지고 100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100개를 가지고 10개를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였잖아. 그 100개가 모평균이고 10개가 표본 평균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부를 위해서 이 단원의 절반이 갈 때까지는 모평균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야지만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모평균, 모분사, 모표준 편차는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전체 집단, 학교로 치면 전교생에 대한 평균, 전교생에 대한 분산, 전교생에 대한 표준 편차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10명을 뽑았어. 그렇다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들은 그 10명에 대한 값이다. 그러면 계산은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자 여기서 보면 바는 표본에 대해서 우리 바를 붙여서 좀 구별을 해주자고. 그래서 바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니까 10명이니까 예를 들면 이 n이 지금 10이란 소리겠지. 그럼 x1에서부터 x10까지 10명의 성적을 더하고 내가 고른 지나가는 애 붙잡고 10명에 대해서 그 중에 10으로 나누니까 얘는 당연히 표본에 대한 평균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를 안 쓰고 표본 평균을 표본의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10명을 뽑았어. 걔들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그 바는 나중에 쓸 거니까 S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S는 표준 편차가 될 테고 S제곱은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10명의 분산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편차잖아. 편차를 제곱하고 그것을 편차를 제곱을 했는데 여기 n을 보면 얘는 지금 10개지. 근데 나누는 게 9로 나누자 그래. 신기하죠? 왜 그럴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만약에 지금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면 이해를 시킬게. 내가 진영이한테 10개의 숫자를 줘.
아 이거 내가 저기 가르치는 애들 성적이야. 그래서 뭐 20, 30, 35 이렇게 10개를 주고 나서 얘에 대해서 분산을 좀 계산을 해줘라고 내가 걔한테 부탁을 한다면 네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전체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걔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어서 나에게 알려주겠지. 예를 들어서 분산이 10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10으로 나누는 게 맞아. 10개의 데이터에서 분산 구해줘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10으로 나누는 게 맞아. 그런데 그냥 변수에 대한 별량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자면 분모가 n으로 나누는 게 맞아.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얘를 나중에 다른 데 좀 써먹을 거야. 예를 들 건 아니지만 얘를 다른 데 쓸 텐데 그거를 쓸 때는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5로 나눌 때보다 9로 나눌 때가 더 편하다라는 것을, 더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신기하게도 무슨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이 분산 숫자가 15로 나누면 10인데 9로 나누면 12가 된다라고 해보자. 원래는 10으로 나눠서 10인데 똑같은 것을 9로 나누면 12가 된다라고, 이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 그런데 이 숫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내가 자주 가는 데일리팡의 빵집에 하루에 사람 손님 수랑 비슷하더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신기하게도 별거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분산이라는 용어를 달고 쓰면 10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데일리팡에서 빵집의 손님 수 대신에 얘 숫자를 좀 쓰고 싶어. 분산으로만 쓰면 분산 얘가 맞는데 데일리팡에서 네가 계산한 게 우리 손님 수랑 비슷한데 그 데이터 좀 줘, 내가 나중에 써먹게. 그렇게 쓸 예정이야. 쓸 예정이라 그러면 9로 나누어서 그 빵집 사장님한테 12명이에요 라고 주면 괜찮은 거잖아. 우연히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나중에는 비슷한 데 써먹을 거야. 지금 예를 든 게 빵집 사람 수고 나중에는 관계 있는 데 쓸 거야. 그런데 똑같지는 않은데 뭔가 비슷한 데 갖다 써먹을 거야.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은 n-로 나눈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는 그냥 분산이 아니야. 표본 분산이야. 그래서 그냥 분산 10개에 대해서 분산 구하세요 라고 하면 10으로 나누어서 분산이 10이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빵집 사장님한테 내가 이 데이터를 줄 예정이야. 그래서 미리 9로 나눠 놨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어딘가에 써먹을 거야. 그 써먹을 때는 n-1이 더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밝히진 않아. 그래서 그냥 빵집 사장님한테 줄 거면 n분의 1로 미리 나눠 놔야지 내가 배려를 한 거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 이해는 되겠죠? 그래서 그냥 10개에 대해서 분산을 하면 여기가 나누기 n으로 해서 나누기 10으로 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저 사대 보고 10명 성적 물어보니까 10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분산을 내 혼자 몰래 구해봤어. 10으로 나누었더니 10이 나왔어. 이건 내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빵집 사장님이 네 데이터 좀 줘. 우리 그 빵집 손님 수랑 비슷해. 그러면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9로 나누어서 10이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사장님한테 줄 거라. 이런 의미야. 그냥 분산은 얘가 맞아. 10으로 나누는 게 맞아. 나중에 어떤 특정 상황에 써먹을 때는 9로 나누는 게 더 비슷하대. 딱 그 정도. 그래서 n-1이 뭔가 특정 상황에서 써먹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계산해놨다라는 정도. 그냥 분산해서 얘가 n인 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해버린 당연한 사실인 거잖아. 맞지? 그냥 분산은 당연히 n으로 나누어야 돼. 그렇다. 표본 분산을 왜 저딴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니까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얘로 나눈대. 이 부분은 나중에 얘와 공부를 해야지 뭐 무슨 소린지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표본 분산 구하라 해도 n-1로 나누는 거예요? 표본이 들어가면. 그래서 빵집 사장님한테 주기 위한 분산 구하세요 라고 기억을 해줘. 빵집 사장님한테 주기 위한 분산은 나누기 n-1이겠지. 그 빵집 사장님을 두 글자로 줄인 게 표본이야. 표본 분산 구하세요. 데이터 5개 주고 나서 표본 분산 구하세요 하면 나누기 4야.
그냥 분산 구하세요 하면 나누기 5가 돼요. 그런 의미예요. 표본 분산 구하세요. 데이터는 4개밖에 없는데 표본 분산 구하세요. 나누기 3. 그냥 분산 나누기 3. 그런 의미. 자, 그러면 표본에, 자, 이거는 제목이 제일 중요해. 내용보다도.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래요. 평균 2번 들어갔지.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럼 표본 평균을 잠시 지워볼게. 지워지진 않지만, 요거 네모라고 해볼까? 네모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대. 이 2개만 보자. 요거 루트 시험 얘기니까. 네모라는 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야 돼. 그러면 네모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뭐 한 개가 관리는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방금 앞 페이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내가 표본 평균 구한다고 4대 국어 애들 성적 물어본 다음에 10으로 나누었잖아. 그러면 나는 평균이 몇 개 생길까? 한 개밖에 없지. 그 나는 내가 물어보면은 표본 평균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런데 평균을 물어보네. 그렇다면 이 짓거리를 몇 번을 해야 되겠다? 여러 번 했단 소리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표본 평균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은 아까 해서 바로 앞 페이지에서 나누기 10으로 해서 했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뭔가? 잘 생각해보자. 10명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 있지. 그게 뭐였냐 그러면 표본 평균의 기호가 아까 뭐다? X바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얘는 X바야. 그러면 X바가 여러 개가 있대. 그럼 내가 가진 게 X바 1이야. 내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10명을 골라서 물어본 게 X바 1이야. 네가 가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또 야자 튀기는 애들 붙잡고 물어본 게 X바 2가 돼. 그 다음에 이런 게 X바가 많이 생길 거 아니야. 100이라고 가정을 하자.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 그걸 갖고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면 이 X바에는 진짜 10명의 성적은 보이진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이라 그랬는데 빵점에서부터 따다다다 100점까지 다 있는, 내가 10명을 물어봤더니 중간에 50도 있고요. 빵점도 있고 100점이 있어. 평균을 내봤더니 X바가 50이야. 근데 네가 물어봤는데 10명이 전부 다 50이야. 그럼 얘는 X바 2는 50이 되겠지. 이거는 안 드러나. 이거는 여기 X바 중에서는 알 수가 없어. X바만 가지고, X바들만 가지고 뭐 하니까? 평균하고 분산 구할 테니까. 그래서 이건 안 드러나.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 그 집에 가서 내 혼자 몰래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때는 뭐 하자? 나누기 9를 하자는 소리. 편차 제곱을 시그마를 한다. 왜? 표본이니까. 이거는 내가 샘플을 한 표본이니까 나누기 9를 하자. 왜? 빵집 사장님이 놀랄 수가 있거든. 그런 의미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거 아니야. 그냥 X바라는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모평균이 M이야. 전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M이야.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알려져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뭐냐면 모집단에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교생의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소리야. 전교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크기가 n이, 우리 10명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10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10명의 표본을 뽑을 거야. 지나간에 붙잡고 성적 물어볼 거야. 너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물어볼 텐데, 그럴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을, 10명의 평균을, 10명의 분산을, 10명의 표준 편차는 다 한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일까? 몇 개를 갖고 우리는 평균을 냈을까는 책이 처음부터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게 이 데이터에 영향을 안 준대. 근데 생각해보면 줄 것 같은데 안 준대. 그러면 100개라고 하자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 여기 100이라고 하자 했지. 그럼 내가 100번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귀찮아. 시간도 부족하고. 동시에 하루 만에 좀 끝내고 싶어서 내가 알바를 100명을 썼어. 조사원을. 이제부터 단원이 끝날 때까지 조사원을 100명으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
하루에 일당에 시간당 지금 시급 7,000원이다. 7,000원 주고 100명의 알바를 고용을 했어. 7만원, 70만원. 70만원을 해서 조사원 100명한테 야 너희들 저기 학교 앞에 가가지고 수학 성적 10명한테 좀 물어봐. 그럼 나한테 알려줘.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10개씩 데이터를 알려줘 버리면 내가 100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네. 그래서 너희들은 그 10명, 100명 각각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냐 그러면 n이 10명, 10명한테 물어보고 이 10명의 n 10명의 x바만 알려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 알바생들한테. 10명의 데이터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처럼 0점에서 100점까지 다 있는 이래서 x바가 50이에요 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친구도 있었어. 어떤 친구는 전부 다 50점이야. 와 신기한걸? 그래도 얘는 x바는 50이에요 라고 알려준 친구도 있었어. 나는 얘들이 10개를 그냥 낱개로 알려주면 내가 이 평균 계산을 100번을 해야 되잖아.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100개한테 야 너희들 10개는 됐고 그거 평균만 알려줘. 너가 궁금하면 집에 가서 나누기 구해서 해봐. 나는 근데 그건 안 궁금해. 대신에 그냥 x바만 알려줘 라고 했어. 그 x바가 내가 몇 개가 있느냐니까 100개의 x바가 생긴 거지. 이런 알바생들 조사원들한테서 x바가 100개가 생겼어. 지금 뭐를 공부하려는 과정이냐면 내가 왜 이 알바를 고용을 했느냐면 전교생과 10명의 관계가 궁금해서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해보니까 자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진짜로 알바생 100명 풀어가지고 랜덤하게 너희들 10명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하면 그 성적을 100개를 가지고 x바 하면 우리 꼴랑 전교생 해봐야 한 3, 400명 될라나? 그럼 얘들이 x바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 x바는 뭐랑 비슷할까? 진짜 학교 성적 평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x바들의 평균이야. E는 expectation 평균이었지. 한글 용어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이 x바야. 얘에 대한 기호야. 이 x바는 전교생 평균하고 같아. 얘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통계학자들이 찾아냈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한테 물어보면 안 돼. 통계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조사원들 100명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니까 전체 전교생 평균하고 같더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더라? n분의 옛날 분산, 시그마 제곱은 옛날 분산이지.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얘는 전교생 분산이야. 전교생 분산. 얘는 표본 분산은 아니야. 얘 x바 이름이 뭐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얘는 1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의 분산이 아니라 100개 x바 100개의 분산이야. 100개의 분산은 뭐가 되느냐니까 아까 우리 이 n이 100명의 조사원이라는 그 100이라는 숫자는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n을 뭐라고 지정을 했지? 물어보는 사람 수를 10명이라고 지정을 한 거야. 그렇다면 이 n 자리에 들어갈 것은 10이 돼야 돼. 10분의 분산. 옛날 분산. 전교생의 분산. 그러면 이걸 현실화 시켜보자. 진짜로 학생들 한 400명 되는 애들의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10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내가 알바생 100명을 풀었어. 그래서 전체가 정규분포로 볼 때 평균이 50점에 10에 숫자를 조금 작게 만들자. 실제로 16 정도 되는 표준 편차 4가 되는 이게 진짜 전교생이에요. 근데 내가 알바생 100명을 풀어가지고 물어보면 무슨 사태가 발생을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 얘는 전교생의 성적. 그럼 내가 고른 것, 내가 궁금한 건 얘 100개 가지고 평균을 해봤더니 뭐가 되느냐니까 그대로더라. 얘는 어떻게? 16을 10으로 나눈 이런 값을 가지더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는 전체랑 10명의 관계가 궁금한데
막상 해보니까 통계학자들이 다 구해놨어. 그 결과는 이렇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데이터, 100명의 알바생들이 나에게 알려준 그 100개의 데이터로 내가 분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로 사대보고 그 홈페이지에 떠있는 평균이 50과 분산이 16이에요 라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10분의 1의 차이가. 왜? 조사원이 10명한테 물어봤거든. 이런 관계가 있더란 말이야. 다시 한번 기억해. 조사원 100명은 의미가 없어. 200명한테 하나, 300한테 하나 똑같은 결론이다. 조사원이 10명한테만 물어봤을 때 그런 의미가 돼. 자, 여기서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진영이가 수박 장사를 해. 키로를 그냥 평균 1kg라고 하자. 실제로는 더 무겁겠지만. 그런데 900g보다 작으면 손님들이 막 안 사가. 너무 수박이 작아. 나는 한 통에 무조건 10,000원에 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영이가 혹시 억울한 게 1kg 정도 되는 거를 사왔는데 1.1kg 되는 거는 손님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10,000원 주고 씩 웃으면서 사가는 거지. 근데 900보다 작으니까 불만을 가져. 억울하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해. 두 개에 20,000원에 팔면 어떨까? 두 개 20,000원이면 손님들이 1.1이랑 0.9가 되는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으면 한 개가 크니까 좀 작아도 별말 안 하고 사가는 거지. 그러면 두 개에 20,000원으로 팔면 가격이 똑같은데 왜 두 개로 묶어서 팔지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잠시 접고 그냥 손님들이 많이 사가니까 두 개씩 세트로 묶어서 팔면 네가 손해가 덜 할 거 아니야. 손님들이 900보다 작다고 막 투덜대는 거, 어떨 때는 수박이 뒤딱 커가지고 1.5가 되는 거는 0.7하고 같이 묶어서 팔면 손님들이 좋다고 사가잖아. 그럼 니는 손해가 없지.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제는 한 낱개를 팔았더니 100개의 수박을 가져왔는데 10개가 작다고 손님들이 안 사가. 근데 세트로 묶어서 파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분량이 진짜 한두 개밖에 안 남고 좀 작은 수박은 큰 수박하고 묶어서 파니까 괜찮은걸? 이런 느낌이 들지. 그렇다면 삼포도적인 느낌을 살짝 적용을 해볼까? 그냥 낱개로 생각할 때는 분산이 좀 있어서 그 분량이 되는 선이라는 900이라는 선보다 작은 게 좀 많았어. 근데 묶어서 파는 순간 묶어서 팔아서 샘플의 n이 2라는 개념이야. 지금 2라는 개념 n이 2가 돼. 수박이 사대보고 학생이고 네가 조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n이 2를 두 개씩 묶으니까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작아져. 그래서 흩어짐이 작으면 평균 주변에 모여 있겠지. 0.9 밑으로 불만을 가지던 밖으로 삐져나가는 게 작아지면서 니는 손해가 작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줄어들지? 묶었더니. 어떻게 묶었는데 니는 수박을 팔 때 두 개 평균을 내서 팔아버린 거잖아. 그러면 조사원들이 나에게 알려줄 때는 10명이 흩어진 정도가 좀 많이 있었을 거야. 걔들을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나에게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야. 그 느낌이 좀 이상하게 오죠. 그래서 표본에서 X바에서 왜 줄어들고 있느냐? 묶어서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얘들이 실제로는 0에서 100의 개판인 분산이 어떨 때는 50, 50에 이런 것들을 하나인 것처럼 알려줬기 때문에 티가 안 났어. 그런 의미로.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을 기억을 하고 갑시다. 이 X바는 평균이고요. 분산은 N분의 N은 뭐다? 표본의 개수. 조사원은 아무 상관없다. 루트 씌우면 얘다. 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 정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96이랑 197도) 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줘. 수박이 1kg, 2kg, 3kg, 4kg짜리 수박 4개를 가지고 확률이 수박 고를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 상황에서 두 개씩 묶어서 팔면 평균이 이렇다는 소리야. 수박이
운 좋은 사람은 수박이니까 4kg, 4kg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럼 개수가 좀 많다 하잖아. 1kg짜리 수박 100개, 2kg짜리 100개, 3kg 100개, 4kg 100개가 있어. 그 중에 수박을 고를 확률은 4분의 1씩이야. 그 상황에서 손님한테 아무거나 골라가세요 그랬더니, 뭐 보고 골라가면 4kg만 무조건 디립다 가져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두 개를 묶어갈 때, 이 표에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손님들이 사가는 수박의 평균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시를 보여주니까 요렇게 되더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박의 평균, 그에 따른 뭐 확률들을 계산을 해서 이걸 갖고 계산해 보니까 뭐가 되더라. 따따따따따따따 표본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있더라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줘. 공식으로 유도한 거 아니야. 예로. 그래서 이거 맞다. 예로 해보니까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런 값다 해주세요 라고. 그렇습니다. 리마크 아까 이야기했죠. 표본 평균의 X바는 10명, 표본 평균의 평균은 100명.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표에서 우리는 뭐를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평균 분산을 재평, 평제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막상 계산해 보면 얘가 평균은 25고 분산은 125가 됨을 알게 되었어. 근데 표 크기가 5라 그래. 5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겠다? 그대로가 되고, 분산은 뭐가 되겠다? 5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조사원들이 알려준. 조사원들이 이번에는 5개씩 물어봤나.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는 되겠죠? 이게 쉽죠? 이래 쉽다니. 재미삼아 하나만 볼까요? 정규분포. 전교생이 수학 성적이 10이고 분산이 64, 표준편차가 8인 집단에서 얘를 이미 추출한대. 그럼 x바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될까? 옛날 x바는 옛날 m하고 같으니까 10이에요. 표준편차는 옛날 표준편차에다가 n으로 나누어준, n으로 옛날 분산 64를 한 게 n이 100이니까요. 100이라고 바로 적읍시다. 100분의 64를 한 게 뭐냐 그러면 분산이잖아. 분산에다가 n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편차면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10분의 8 또는 5분의 4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표본 평균이 뭐냐 그러면 조사원들이 나에게 알려준 x바가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얘가 100개가 있어. 100개면 나름 개수 좀 되잖아. 이 100개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점을 찍어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 오, 역시 예상대로 정규 분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 x바의 그 100개의 데이터하고 내가 집에서 혼자 계산했던 이 x바를 구했는데 얘가 전교생 평균하고 같다는 건 나 이미 알고 있어. 실제로 나는 궁금해서 확인도 해봤고 책 찾아보니까 통계학자들이 이렇대. 그래서 나는 얘를 믿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분산은 뭐가 되더라? 분산 x바에 대한 분산은 옛날 분산에서 전교생 분산에서 이렇게 해주면 뭐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다면 평균하고 나는 분산 아니까 이런 그림이 되니까 정규분포에다가 뭐라고 하겠다? 이렇다라고 정규분포를 하겠다는 소리지. 자, 다시 한번 x바에 대한 이야기야. 조사원이 알려준 100개의 그 각각의 평균들이 분포로 뛴다라는 거야. 10명 가지고는 단 한 번도 분포만 안 만듭니다. 조사원이 10개 물어봤지. 그 10개 데이터 갖고는 이 그림 안 그려. 절대로. 그 다음에 모집단 분포가 정규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모집단이 실제로는 정규 분포가 아닌 좀 뭐 지맘대로 제각각 이어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자니까 우리는 땡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대보고 수학 성적이 정규 분포 뛴다는 보장이 있냐고. 없잖아. 400명 내가 성적을 다 알지만 걔 갖고 점 찍어 본 것도 아니고 몰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줘? 충분히 크면 된대. 근데 여기서 N은 조심할 게 표본이야. 내가 조사원 200명, 300명 푼다고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조사원들한테 좀 많이 물어봐. 10명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 N이 충분히 크면 된다 하니까 너희들 수고스럽지만 이제 10명이 아니야. 25명에게 물어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가 되겠다? 이 X바들이 충분히 정규분포를 띈다. 그래서 난 사대보고 학생들이 진짜 전교생이 정규분포이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써 이제는. 이 멘트를 본 이후로 조사원들이 X바 갖고 너희들 100개의 데이터는 나에게 충분히 정규분포로 믿음이 가라고 생각을 할 거란 소리야. 해서 표본의 평균들은 X바들은 이제 나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 N이 아까 네가 물어본 거야. 왜 N으로 나누느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핸드크림의 무게니까 얘는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지금 아까 그 처음에 건전지 회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건전지 회사에서 네가 100개를 가지고 100개를 생산을 해 하루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건전지는 예를 들면 좀 그러네. 무게를 잰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알게 됐냐 그러면 전체 건전지 100개와 그 중에서 10개를 좀 여러 번 샘플링 했을 때 관계를 알게 된 정도예요. 지금 수준.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핸드크림 무게는 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이건 전체잖아. 전체는 정규분포에서 50의 표준 편차 16의 제곱인데 따다다다다다 제품 64개의 무게 64개의 라는 이야기죠. 64개를 방금 이야기하고 매치를 한번 시켜볼까? 조사원은 몇 명일까 하면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자. 100명이 64개씩 했어. 그러면 이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50에 64니까 64로 나누고 루트 씌우면 8분의 2의 제곱이라고 변신을 할 것 같아. 이거는 무슨 분포냐 그러면 64개의 조사원 100명의 그 64개에 대한 평균인 X바들에 대한 이야기. 맞죠? 이런 분포를 띄고 있대. 그렇다면 정규 분포가 되니까 이 100개의 데이터는 여기에 1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분포가 얘란 이야기야. 이 중에서 48에서 평균은 50이니까 48에서 54 확률은 우리는 얘가 어느 상황에서 왔는지 얘가 건전지인지 수학 성적인지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분포를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확률 구하는 거는 앞에서 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48에서부터 우리는 X바가 48에서부터 X바가 54가 궁금해요. 이거 계산을 하자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얘는 뭐가 되겠다? 48 빼기 50 나누기 2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은 0에서 1을 가져오고 0에서 2는 얘를 가져서 더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건전지 회사로 진짜 돌아갑니다. 관계를 우리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알바생 100명을 풀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 정도만 잘라서 해볼게요. 이 모집단이 학생 한 40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출을 N이 10이다 10명씩 추출해서 표본이 100개가 있다. 지금 딱 이 상황이라고 보자고. 그래서 이 100개를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표를 만들어 봤어. 예를 들어서 전체 성적이 M인데 여기 M 속에는 100개의 X바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핸드크림 64개 가지고 48, 54를 계산을 해봤잖아. 그렇게 분포도 계산을 해봤어. 그래서 나는
전체가 평균이 M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집단에 가서 전체 모집단에 가서 정규 분포가 M이고 시그마 제곱인데서 10명씩 물어보면 어떻게 X바들은 어떤 분포를 띄느냐니까 M에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됨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뭐 95% 이야기하니까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중에서 마침 조사원이 100명이니까 95명이 들어가는 경계를 이렇게 잘라봤다. 95명이 들어가는 경계. 그래 보니까 여기서 M에서는 여기 N이랑 시그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를 Z로 바꾸어서 생각하니까 1.96이라는 Z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1.96이라는 Z값을 가지는 이 범위 내에서 있는 애들이 95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또는 저 책 뒤에 있는 표를 찾아보면 1.96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하면 0.95에 대한 절반 값이 나와. 그래서 Z가 1.96이면 얘는 0.95 나누기 2의 값을 가지게 되는 확률을 알려줘.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단순히 질문. 내가 100명의 알바생을 모아놓고 이거를 알고 있어. 100명의 조사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한 명을 딱 선택을 해. 한 명을 선택. 너 평균 X바 얼마였어?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A일 확률은 얼마일까? 당연히 95%죠. 당연히 한 명을 선택해서 너 Z가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는 A이냐? 네 X바는 여기에 들어가? 할 때 얘가 그래요 yes라고 말할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면 0.95 95%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사실은 내가 전교생을 알고 있고 조사원도 내 돈 주고 풀었고 다 계산했을 때 지금 0.95라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가 한 명을 골라서,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중요해. 내가 알게 된 사실은 한 명을 선택하여, 한 명은 조사원이야. 걔는 데이터 10개를 가지고 있어. 한 명을 선택해서 이 한 명의 데이터 X바가, 이 X바가 Z값 기준으로 Z로 바꾸었을 때 이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어느 일정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이제 그래서 내 알바생들 100명한테 아무나 붙잡고 너 여기 포함이 돼? 하면 너 포함이 돼? 해보니까 95%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게 뿌듯해. 그래서 저기 옆에 학교를 갔어. 공부 대립도 안 하는 해운대고를 가서 한번 물어봐. 해고 정문에 가서 해고 정문에서 애들이 바바바바바바 열심히 야자하고 내려오고 있어. 이 중에서 내가 딱 10명에게만 성적을 물어봤어. 10명한테 물어봤더니 X바가 예를 들어서 70이래. 자, 이제 생각해보자. 나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한 명의 조사원, 이 한 명은 조사원이야. 조사원, 알바생. 조사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X바를 물어봤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95%를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다른 학교 해고를 가가지고 해고해서 10명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70이야. 그러면 나는 이 70이 어느 범위에 Z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다? 95%다 라는 거지. 왜? 나는 얘를 모르지만, 이 해고의 전교생의 성적을 모르지만 내가 딱 하나 골라본 10명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 이 속에 들어갈 확률이 95%일 거야. 왜? 통계에서의 공식이니까. 통계학자들이 고생해서 찾아놨고 나도 조사원 100명 하루에 70만원 써서 확인을 해본 상황이거든. 이게 우리의 도착 지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이제 네가 다시 건전지 회사 사장이야. 10개의 건전지를 측정했더니 10시간에 평균 수명이 나왔어. 포장지에 뭐라 적느냐 그러면
평균 수명 10시간이고요. 그 폭이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9시간이고 이거 11시간이라고 치자. 여러분이 고른 건전지가 평균 수명이 9시간에서 11시간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95%예요 라고 광고 문구를 적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적으니까 너무 길어. 좀 줄여보자고.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은 9시간에서 11시간 사이입니다. 괄로 95%로 믿을만 해요.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 단정적으로 이 건전지 10시간 가 라고 말은 못하지만 9시간에서 11시간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간으로 말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 거잖아. 그리고 내 말은 얼마만큼 믿을 만하다? 95% 믿을 만하다는 소리야. 구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된다 라는 의미. 그러면 신뢰 구간의 공식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 아래에서 바로 밑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고. 그래 용어가 그거야. 신뢰도 95%로 믿을 만한 구간이 이게 무슨 소린가? 왜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해고 전교생 수학 성적을 모르거든. 근데 나는 뭐만 아냐면 10명의 평균밖에 몰라. 분산도 몰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는 뭘 하냐면 해고생 앞에 마이크 들고 너희들 학교의 평균은 65에서 75 사이야. 내 말은 95%는 믿을만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해고생이 물어봐.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예전에 다 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틀릴 수도 있어요. 5% 확률. 그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에 보면 어디까지 자를까? 여기다 바로 해볼까요? 좀 보기 안 좋게 됐네.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1.96이 되는 경우를 1.96 95%가 되는 걸 찾아보자. 95% 되려면 양쪽이 0.475 0.475가 돼줘야 돼. Z가 1.96이 되는 상황에서 95%가 된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이 Z 값을 찾기 위해서 먼저 X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X바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내가 고른 X바의 평균은 M이었고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전체 표준 변차로 가진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Z값 어떻게 구할 것 같아? 표준은 아까 내가 구한 X, 이제 새로 해운대고 앞에 가서 물어본 성적 70점 있지. 70점을 가지고 뭐를 빼자? 알지 못하는. 나 이거 몰라. 얘는 해고 평균이야. 모릅니다. 얘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눠 봐야 될까? 루트 n분의 내가 몇 명한테 물어봤죠? 10명한테 물어봤지. 루트 10이야. 문제는 여기야. 시그마. 내가 해고 평균도 모르는데 전교생 수 사람 수도 모르는데 시그마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자신있게 Z값 구해봐가지고 이 Z값 Z 기준으로 이것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도록 될 확률은 95%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교생은 영원히 모르지. 그 다음에 니도 건전지 회사 사장이면 100개 측정 영원히 안 할 거 아니야. 망하는데 영원히 모르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모른다 이건 영원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지. 빵집 사장. 나는 몇 개의 데이터가 있냐면 10개의 데이터가 있잖아. 10개의 X들이 X바 아니야. 10개의 X가 있잖아. 학교 성적. 이거에 대한 분산이 뭐가 되느냐니까 아까 말한 S제곱이 되고
n-로 나누세요.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는데 얘를 그냥 갖다 쓰니까 좀 차이가 난대. 통계학자들이 찾아줬어. 그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알려줘. 얘를 n으로 나누지 말고 n-로 나눠봐. 10명인데 10로 나누지 말고 9로 나누면 네가 잘 알지 못하는 해운대고 전교생의 표준 편차와 비슷해져라고. 뭐 여기 루트를 안 했지만 나중에 여기에는 루트 해서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때 써먹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내가 10명을 했는데 10명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 없잖아. x바만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계산할 때 필요해. 그래서 대신 써먹으려고 할 때는 표본의 분산이 필요한 건 얘밖에 없어. 이 경우에는 10이 아닌 9로 나눠주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상황이 1.96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 n 모릅니다. 얘는 어거지로 찾았죠. 이상 비슷한 거 데리고 온 거야. 그 다음에 n은 알려져 있죠. 내가 10명을 뽑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96. 그래서 식으로 보면 여기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이게 z입니다. z가 들어가게 될 확률이 0.95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요거 분모를 넘기고 분모를 넘기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식 하나만 적어 볼까요? 마이너스 1.96에서 루트 m 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플러스 1.96에서 루트 m 분의 시그마죠. 난 x바를 알고 있잖아. 아까 예를 들면 70점이라고. 근데 뭐를 모르고 있지? 얘를 모르잖아. 그럼 얘를 넘기고 얘를 붙이면 x바 마이너스 복잡한 식이 되고, m을 넘기고 얘를 넘기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얘를 정리하면 오른쪽이 되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아, 반대인가? 아, 맞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은 뭐냐 그러면 내가 몰라. 궁금해. 그래서 해운대고 앞에 가서 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 너희 학교 평균은 있잖아. 요 사이에 있어. 내 말은 95%로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95%를 맞추려는 게 1.96이야.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99를 맞추려면 z값을 2.58로만 해주면 된다. 왜? 표에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